값, miss. 이제 오늘 하는 파트가 사실은 나중에도 되게 많이 연결이 돼요. 특히 함수 단원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수원, 그리고 수투, 그리고 미적분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사실 조금 걱정인 것은 뭐냐면 이 함수 단원을 좀 되게 쉽고 좀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의 차이점을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면, 이 그래프적인 해석이 조금 그래프적인 해석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보단 식으로 어떻게든 풀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런 함수 단원을 좀 쉽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래프 대신에 그냥 어떤 그 결론을 정리해서 외워서 값만 대입해서 푸는 약간 그런 느낌의 풀이를 이렇게 좀 계속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풀이를 가르쳐 주고 그냥 외워서 이건 이렇게 풀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편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답 나오니까 이대로 따라 하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편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거는 직접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돼서,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를 이렇게 풀면 답 나와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려고 해요. 오늘 함수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정리해서 빨리 푸는 방법들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딱 그 풀이만 외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이만 딱 그냥 외우면 답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과정을 이해하고서 정리를, 결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실력적인 면에서도 향상이 되고, 나중에 두고두고 사용하는 것이 함수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재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설명하는 기준은 그래프적인 해석을 먼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프적인 해석을 보고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볼 때는 그냥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과 1대1 함수라는 걸 좀 구분을 하자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건을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대1 함수라는 건 우리가 이제 값 하나당 하나씩 연결되는 건데, 이런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함수 그래프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뭐 하거나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거나 계속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혹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게 되면 이런 걸 우리는 1대1 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왜 이래 이거. 자, 그럼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것은 사실은 공역은 주어지는 거고 치역은 우리가 이제 직접 가져야 되는 어떤 함수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치역을 다룰 때는 이 치역에 대한 범위를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치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치역의 범위가 2부터 5까지다 라고 본다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최소값 그리고 너를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함수의 제일 작은 값이 2구나, 가장 큰 값이 5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함수 중에서도 최소값이 없거나 최대값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경우, 이런 거 이제 최소값이 있죠. 그리고 최대값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3이 들어갔는데 최소값 y의 최소값이 2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치역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으니까 범위가 딱 어디 범위만? 최소값 범위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가져. 얘 최대값을 가져.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최대값이 5다. 이러면 우리는 y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역을 표현한단 말이죠. 최대값이 5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계속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를 y의 치역을 뭐라고 한다? 그쵸, 실수 전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라는 것은 지금처럼 함수가 끝없이 위로 올라가고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는 상태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실제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랑 치역이 연결이 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의 그래프적인 성질 그리고 치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유형을 크게 분류를 하자면 유형 1번과 유형 2번으로 이 유형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 1번 같은 경우는 뭔가 치역의 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 메인이 되는 그런 범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뭐랄까 이제 구간으로 나누어진 함수, 요렇게 이제 범위가 있는데, 사실 결론만 정리하자면 이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프를 좀 뜯어서 보여주면서 좀 주요 예제들을 한번 다뤄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그렇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범위에 관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떤 집합이, 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집합이 이렇게 정의역하고 치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정의역, 이 범위에서 공역을 갖고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표현, 1차 함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 1차라고 차수를 줬다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최고창의 개수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 이런 거는 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차수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다는 건 이 문자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또 0은 될 수 없지만 사실은 이 함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개형을 결정할 때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양수면 오른쪽 위로, a가 만약에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지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아이의 부호를 따라서 개형 두 개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내가 대입할 수 있는 x값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는 x값이 3, 이렇게 x값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역이 0과 2 사이에 있다. 이거 등호가 빠져 있다.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이거 나중에 고쳐놔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래프에서는 계속 증가, 계속 감소 이런 거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경우는 계속 증가하니까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니? 공역과 지역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y로 주어져 있는 얘가 공역인데 이 i랑 치역이랑 같다는 것은 그냥 치역이 이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하면 우리는 아까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 제일 큰 것을 최대값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0이고 가장 큰 값이 2가 되면 이게 이제 치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역이 잡힌 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f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값이 0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 두 번째는 3을 대입했을 때 얘는 3a 플러스 b가 이제 최대값인 2가 될 겁니다. 라가 되면서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a 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3이니까 b 값은 2분의 1, 뭐 똑같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fx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이렇게 최고창이 양수일 때도 있지만 최고창이 뭐일 때도 있다? 그쵸, 음수일 때도 있죠. 이런 경우도 사실은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상황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x 값은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에? 3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y 값은 이번에는 최대값이 2, 최소값이 0. 이런 식으로 이제 잡혀도 이제 똑같이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 경우는 f-1이 2다. 그리고 f3이 0이다.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1이 2인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f3이 0인 것은 3a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두 개 빼시면 마이너스 4a는 2다. 그러면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b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돼서 2분의 3 맞나? 그래서 이때 또 하나의 함수가 이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아, 1대1 대응이 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봤을 때 이 함수는 1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일단 1대1 함수 조건 계속 증가 감소는 만족을 하는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누구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공역과 치역만 신경 쓰면 된다. 근데 이제 치역의 범위를 따지는데 치역의 범위를 공역과 그대로 같은 것으로 쓰게 되면 이 말이 결국엔 0이 최소값이고 2가 최대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최소값이 될 거니까 여기가 최소값,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서 AB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때도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를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좀 더 복잡한 형태도 한번 같은 유형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양수일 때만 똑같이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 더 복잡한 예제.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보죠. 자, 지금 보시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y는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2차 함수겠죠? a가 양수고 이러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먼저 줬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2차 함수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차 함수 fx를 좀 보시면 요 a에 관한 이런 식을 좀 1차 식까지 묶어주시면 뭐 이렇게 완전 제곱꼴이 될 거고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 빌려오고 마이너스 1 갚아서 쫓아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요 식 같은 경우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이 2차 함수는 a가 지금 뭐라 그랬으니까, 그쵸,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갖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의역을, 이거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자. 어이, 뭐야 이거. 스타일로. 자, 근데 지금 정의역을 뭐라 그랬냐면 1부터 2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1에서 2까지 이렇게 이제 대입할 수 있는 x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1부터 2까지 이렇게 대입하겠다. 맞죠? 그럼 이렇게 정의역이 되고, 그럼 이 구간에서만 함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사용하는 함수는 오른쪽 위로만 올라가고 있는 증가 조건만 만족하고 있는 거니까 1대1 함수 조건은 됐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내가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이 치역의 범위겠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것은 여기 주어진 이 y의 범위가 공역인데 이걸 치역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누구? 그쵸,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f1이 마이너스 2입니다. 요거와 f2가 3입니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 1을 어떤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좋을까 하고 보면,
물론 뭐 엿다 대입해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보통은 대입할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꼴보단 이런 게 좀 계산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일 위에다가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하려고 하고 1 대입하면 A 너는 2A 너는 B가 되니까 얘는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이 될 거고요. 2를 대입하게 되면 4A 너는 4A 더하기 B니까 너는 8A 더하기 B다. 그게 얼마다? 저 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연립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A 값은 1인가요? 1이 되고요. 얘는 이제 3이니까 그쵸? B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치역을 그냥 최소값, 최대값으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그냥 그래프 개형 그리면 땡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약간 문제가 까다로워지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서 누군가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구간 나누는 함수인데 제가 요거 잠깐 순서를 좀 바꿔서 약간 3번 여기 먼저 하고 유형 1번 라인 아까처럼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푸는 라인을 치역의 범위를 가지고 푸는 라인을 조금 더 보고서 이제 이 구간 나누는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약간 순서 좀 바꾸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진짜 잘 나오죠. 그리고 이거 사실 결과를 외우면 문제 진짜 쉽게 풀 수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풀면 이게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된다. 너무 잔소리 많이 하는데 이제 그만. 아무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x가 이렇게 k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서 x와 x로의 함수에서 너가 1대1 대응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일단은 x가 x로 가는 함수라는 것은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가 지금 k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그런데 이 범위를 그대로 누구로? 그쵸. 똑같은 범위를 공역의 어떤 범위로 사용해라.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역의 범위가 요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fx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봅시다.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좀 만들어 주시면 플러스 9 빼기 마이너스 9니까 얘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x 좌표가 3, y 좌표는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이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1대1 대응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개형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계속 뭐 하거나 그쵸, 증가하거나 계속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요 K의 위치에 따라서 이걸 만족하냐 못하냐가 이제 좀 갈려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K를 이쪽 그러니까 3보다 큰 쪽에다 K를 놓게 되면 나의 그 정의역 범위는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K 오른쪽의 범위를 사용하는 게 내가 사용하는 fx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부분만 쓴다면 이 계속 증가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K를 이렇게 3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두게 돼버리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내가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뭐 하다가 그죠?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약간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좀 제약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잡게 되면 이때는 이게 이제 1대1 함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3보다 작은 값, 뭐 2, 1, 0 이런 값을 넣어버리면 이게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대칭축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K를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인데 이건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역이 Y는 K보다 크거나 같다면 치역도 이제 뭐라고 보면 돼요? 그죠? Y는 K보다 크거나 같다로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치역을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
그쵸? 최소값이라고 쓴다고. 얘는 최소값이 k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즉 내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의 함수를 쓸 때는 제일 작은 값이 누구예요? 저 k죠. 그러니까 k를 대입했을 때 값이 가장 작은 값인데 그 값을 우리는 최소값 k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제일 작은 값, 제일 왼쪽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올 거니까 k를 대입하면 k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k 하면 여기다가 k를 대입해서 k제곱 빼기 6k가 되는데 그게 k면 됩니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k제곱 빼기 7k는 0이다. 그래서 k의 k 빼기 7은 0이니까 k는 0이거나 또는 7이다가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계산하기로 k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누구? 그쵸, 7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좀 일단 정석으로 좀 소개를 한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좀 정리하시면 사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건 사실 시험 직전에 약간 그냥 외우셔도 되는 거기는 한데 사실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k, k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k, k를 지나고 그리고 이게 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대칭축 오른쪽을 써야 되니까 뭐 k는 3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결론을 외워서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그것만 딱 외워서 푸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시험 전에는 그렇게 풀면 좋죠. 그런데 이 안에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가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고 쓴다는 거지. 진짜 중요하니까 이런 함수 그래프로 조금만 더 우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막 되게 어렵진 않죠. 부담스럽지는 않을 건데 이런 표현 자체, 이 그림에 대한 표현이 좀 어색하다 그러면은 내가 좀 아직 함수 그래프를 너무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는 요거 강의 끝나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나는 이런 그래프 해석 잘 못하겠어 하는 친구들은 마지막에 채팅으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위에 거랑 사실 똑같은 문제니까 요거 패스를 좀 하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뭐로 할 거냐면 이 결론을 정리한 다음에 빠르게 푸는 용도로 연습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풀면 끝 이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하시고 일단 한 번 더 연습.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같은 패턴이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범위로 쓰면 되니까 공역은 똑같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함수가 이렇게 음수의 어떤 개수로 이차함수를 줬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서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시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인 형태의 이차함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1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약간 아까랑 좀 상황이 좀 약간 다르다, 그죠? 이번에는 정의역이 k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제가 첫 번째 k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1보다 작은 쪽에다 한번 놓아 볼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죠. 대칭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곳에다 놨다고 칩시다. 그럼 나의 정의역은 k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는 거야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함수가 계속 오른쪽 위로 증가하니까 얘는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k를 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줘버리면 x의 범위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 범위를 사용하는 게 내가 찾는 함수의 범위인데 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보이는 k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칭축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왼쪽.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까 우리는 치역을 공역과 같은 범위로 쓴다 그랬고 그러면 이 말은 y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최대값이 k다 이거라는 얘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k가 되려면 언제 최대값을 갖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범위를 사용하는데 언제 최대값을 갖니? 라고 하면 k를 넣었을 때가 가장 최대값이죠. 그러면 그때 최대값이 누구면 된다? k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fk가 k다. 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k제곱 빼기 2k가 fk인데 그게 k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k제곱 더하기 3k는 0이다. 그러니까 k에 곱하기 k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k는 0이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3이다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쓰시면 되죠.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를 딱 놓고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얍세비 이렇게 표현한 게 맞나? 좀 그런 거죠.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내가 푼 결론만 딱 정리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저 1번 문제, 13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인데 정의역이 k보다 크고 공역도 k보다 커.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 k, k 대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k, k를 대입해서 k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지금 잘 보시면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이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큰 거 쓰면 답이야. 그래서 0과 7 나왔는데 큰 거 쓰면 답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15번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얘는 k하고 k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엔 k, k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k는 k다. 이걸 가지고 푸는데 이번에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두 개의 값 중에서 작은 거 쓰면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정의하면 실제 학교에서 시험에서 문제 풀 때 시간도 좀 단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런 결론까지 좀 정리를 한다라는 것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고 해야지 당연히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쓰면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서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공부할 거라고 믿고 저는 이 두 개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16번.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y가 4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y로 가는 함수의 1대1 대응이다. 뭐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결론을 정리해서 푼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어찌됐든 3 집어넣어서 4가 됩니다. 이런 결론이 된다고 아까 우리가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3 여기는 9 빼기 12 더하기 A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A구나. 뭐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다? 4다. 그러면 A 값은 7이다. 이게 너무 허무하게 나오는데 문제 제가 샘플을 좀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러네요. 이거 A가 그냥 바로 7 나와버렸고 좀 이거 확인되는 문제 없나?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18번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y가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y로 가는 함수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이게 1대1 대응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fk는 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아까 최소값 갖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는 k제곱 빼기 k는 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k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3,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3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답은 누구다? 그쵸. 요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좀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위험하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까 이해해 보셨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로도 한번 본인이 확인을 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이제 이런 거는 정리해서 푸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이 유형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첫 번째 뭔가 치역의 범위에 관한 정리를 하는 유형들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는데 치역의 범위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치역의 범위를 뭐로 해석한다? 그렇죠. 지금처럼 최소값, 최대값으로 해석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구간으로 나누어진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사실 결론을 좀 정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그 구간이 나누어지는 구간에서, 나누어지는 지점에서 만난다.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증가, 감소. 딱 요 포인트 두 개만 정리하시면 얘도 되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 누구라고? 그죠? 그래프적인 해석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요게 사실은 또 핵심입니다. 요걸로 해석을 하면 뭐 유형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려보면 답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구간함수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누구로 해석한다? 그래프로 해석한다. 잘 지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또 이런 유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요 문제가 이제 출발인 것 같아요. 요 4번. 자, 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저렇게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쓰는데 요게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를 쓰고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는데 요때 요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일단 제대로 한번 그래프 그려서 천천히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좀 이따 결론을 정리해서 훨씬 더 쾌적하게 풀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구간을 나누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화 문제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그래프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 너무 조금 이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프 그리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지. 자, 일단 좀 위에 거는 먼저 그려보려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좀 뭐 이상한 애가 써 있어서 좀 멀쩡한 애부터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쓴답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제 0,2를 지나고 2,0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죠. 근데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언제만 쓴대? 0보다 작을 때만 쓴답니다. 누가? x가.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면 여기죠. 여기 이 범위에서는 얘를 사용을 하고 이 오른쪽은 사용한다 안 한다. 그죠? 오른쪽은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 안 함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만 이렇게 쓰겠어요.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정리되시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함수로서 하나 이렇게 떼보면 y는 a제곱 빼기 1의 x 플러스인데 지금 얘도 잘 보시면 요게 이제 기울기가 미지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0 집어넣으면 2를 지나는 어떤 이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를 반드시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가 뭐기 때문에 그죠? 미지수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크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기울기가 작아지면 그래서 0이면 여기고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딱 이렇게 돌려보면 대충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치? 1대1 대응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1대1 대응을 만들려면 일단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랬어요. 1대1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하게? 감소하게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울기가 음수면 돼. 음수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a제곱 빼기 1이 누구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음수면 되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요것도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결론이 나는 건데, 일단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만난다. 그리고 감소하면 감소한다. 혹은 증가하면 증가한다. 요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비슷한 문제인데 요것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둘 다 기울기에 이렇게 미지수가 달려있죠. 자, 이것도 한번 이제 보시면 그래프적인 해석을 딱 봤을 때, 자,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1차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0,2를 반드시 지납니다. 그죠? 0 집어넣으면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 기울기에 따라서 얘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게 값을 결정짓는 게 여기 보이는 기울기가 될 거다. 근데 일단 양수를 한번 더 봤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0,2를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음수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건 A 값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기울기가 요 위쪽에 있는 기울기보다는 살짝 크죠. 플러스 2니까 저는 조금 더 양수일 때는 급격하게 한번 이 친구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양새가 어때? 여기도 증가, 여기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된다. 근데 이 경우가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양수, 그러니까 a-1이 양수,
이러면서 동시에 누구도 저 a 플러스 1도 양수다 이렇게 쓰죠. a 플러스 1도 양수다. 뭐 이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것만 되냐 하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죠. 지금 계속 증가하는 케이스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값이 음수여서 얘가 이렇게 음수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그러면 여기 색깔을 이렇게 맞추자. 계속 증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반대로 이쪽이 음수 얘도 음수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감소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 하니까 이런 케이스도 사실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걔는 a-1이 음수 그리고 a 플러스 1이 음수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도 얘는 1대1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한번 본 적이 있을까요? 자, 플러스면 플러스다. 맞죠?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플러스면 플러스다. 그죠? 또는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다. 요런 거 어디서 봤지? 갑자기 왜 이래 텐션이요? 다시 플러스면 플러스다. 맞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다. 이런 거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을까? 말씀드리면 곱하면 누구다? 그죠? 양수다. 이런 거 아닙니까? 플러스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다. 느낌 왔어요? 곱하면 양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가 곱하면 양수다라는 말이 이 말을 완벽하게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 두 개 완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네 둘을 그냥 곱하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게 사실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함수한다. 이런 말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보겸이 그래. 수능 끝나고 보자. 이거 수능 끝나고 보자. 우리 축구 한번 잡아야지. 자,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니까 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약간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풀 때도 되게 아주 깔끔하게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증가, 계속 감소가 보다 이렇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양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절대값 아닌가? 좋아하나? 자, 근데 이제 이 절대값은 정말 이제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 한번 다시 1대1 대응 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얘도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 뭔가 좀 더 무섭게 생겼죠. 근데 한번 같이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식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문제를 줬단 말이죠. 자, 절대값 하는 기준. 이 친구가 양수일 땐 어떻게 나온다? 그냥 나온다. 양수일 땐 그냥 나온다. 이 친구가 누구일 땐? 음수일 땐 뭐 붙여서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이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가 언제냐? 여기 이제 0이 될 때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될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양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제가 어떻게 나온대? 얘가 양수니까 야, 나 양수인데 비켜! 하면서 절대값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그냥 나오면 저 식이 x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러니까 네가 양수일 땐 야, 절대값 나와 임마. 나 양수야.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가지고 꽁트를 그냥 나오고 그럼 그 앞에 얘가 이제 ax 플러스 빼기 3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1에 x 빼기 1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양수일 때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음수일 때죠. 얘가 음수일 때 좀 자세히 써볼까? x 빼기 2가 음수일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똑같은 말이죠. 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나 음수인데요? 그럼 절대값이. 그러면 이거 붙이고가 하면서 누굴 탁 붙여준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나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꽁트를.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고. 야, 마이너스 붙이고 가.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원래 있던 누구랑, 그쵸, ax랑 빼기 3이랑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묶어주면 a-1에 x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빼기 5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웁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요겁니다 라고 일단 절대값을 정리해주면 끝나요. 뭐가? 아까 거랑 똑같아. 그치? 아까 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구간으로 나누어진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봤지만 이제 조금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이런 구간을 나누어진 함수는 일단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구간이 바뀌는 요 지점에서는 일단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구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빼기 1이어서 마이너스 2a 빼기 3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빼기 5가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2a 빼기 3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같죠? 같은데 사실 이건 무조건 같아요. 여기서는 절대값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무조건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무조건 같아요. 원래 절대값일 때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거 무조건 같다라는 걸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한번 직접 보여드렸고요. 왜 같은지 좀 이따 한번 보시고. 그럼 일단 만난다가 됐으면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그쵸.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감소, 증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얘기 아니야?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거나 이게 증가하면 증가하거나 그치?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거나 감소하면 감소하거나 이거 우리 한 방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한 방에 어떻게? 곱하면 뭡니다? 그쵸, 양수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뭐로 풀면 된다? 2차 부등식으로 풀면 되죠. 그러니까 저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대값 문제도 사실은 이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만 알면 방금 위의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이건 잠깐 사이드로 빠지는 건데 우리 이제 이 절대값에서는 무조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왜 같지 하고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이 뭐 플러스를 붙여서 넣든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든 그냥 무조건 0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만나는 건데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넣어서 확인하는 걸 보여드렸다. 뭐 이런 거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절대값 좀 복잡한 거 하나 더 봅시다. 요 정도가 좀 복잡한 것 같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더럽죠? 이런 문제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요 유형에서 하나 더 복잡한 문제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얘도 이제 실수 전체에서 전체의 어떤 이런 함수로 정의가 됐고 요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절대값 문제 푸는 거죠. 절대값이 하나 들어있으면 일단 여러분들 식정리 먼저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에 있는 거 기준으로 네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쵸, 그냥 나온다. 그리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요거 하나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fx가 여기 조금 이렇게 써보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얘가 양수일 때는. 그러면 fx식이 어떻게 돼? 그죠? 얘가 그냥 나오니까 a의 x-1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그냥 나왔고 그리고 여기는 2 빼기 a의 x 플러스 a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해보면 x로 묶은 거니까 a 빼기 2a x를 더해주면 여기는 이제 2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a니까 그냥 2x 끝이네요. 생각보다 많이 정리가 됐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네가 음수일 때죠. 그럼 나올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는 게 fx니까 얘는 a에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2-a의 x 플러스 a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니까 얘는 2-2ax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a, 여기는 플러스 a니까 플러스 2a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를 좀 아까 형태로 구간 형태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몇 x? 2x. x가 1보다 작으면 2-2ax 플러스 2a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일단 먼저 뭐 해야 되니까? 그치, 만난다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게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사실 절대값 형태는 무조건 같게 나와요. 보시면 여기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또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데 이건 무조건 같다 그랬죠? 왜냐면 이 절대값에 1을 넣으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계속 증가 혹은 아니면 감소 뭐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증가는 사실 가능합니다.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너는 돼요. 근데 감소는 얘 때문에 안 되죠. 이 경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증가만 하시면 이 친구의 부호가 양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위, 구간을 나눈 함수 받고 요 문제 하나 조금 더 복잡한 것까지 하면 일단 전체 유형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딱 하고 다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요런 게 이제 9번 문제고요. 요런 문자 두 개를 가지고 A, B의 범위를 구해라. 요런 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서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이렇게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요것도 이제 구간을 나누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B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한번 좀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x 플러스 4라는 함수를 쓴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라고 하면 여기 한 6 정도 되는 요런 2,6을 지나는 함수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죠? 기울기가 1짜리 요런 직선이 있는데 우리 어디만 쓴다 그랬어요? 2보다 큰 쪽만 쓸 거거든요. 여기만 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다시 여기만 쓸 거거든.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내가 구간을 나눈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는 쟤를 쓸 거예요.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왼쪽에는 이렇게 생긴 거 쓸 거거든. 인 거죠.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얘가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조건을 가지게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만나야 된다를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6인데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2a 플러스 b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조건은 2a 플러스 b가 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둘 다 증가하고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해야 됩니다. 감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하려면 여기 보이는 이 a가 양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약간 이상한 걸 물어봐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서 B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줬거든. 그러니까 B의 범위를 구하라고 준 겁니다. 근데 나는 누구를? 그렇죠. 요런 식하고 A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B의 범위가 나올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B의 범위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식을 누구에 관해서? B에 관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B에 관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B는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식을 B는 이라고 정리를 하는 게 B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B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B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B는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참수 아시죠? 1참수. B는 이라고 보면 B는 A에 관한 1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차 함수. 그럼 1차 함수라고 보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1차 함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 B, 여기가 이제 B축. 이 B축 좀 헷갈릴까? B축. 한번 제대로 그려줄까? 처음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처음 해보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B축, 여기 A축. 그러면 얘는 1참수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1참수. 짠!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6인, B절편이 6인 1참수라고 보는데 지금 A가 누구보다 크대? 그죠?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0이거든요.
그럼 0보다 큰 값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함수로서는 0을 대입할 때 가장 큰 값이 누가 나오고 6이 나오고 그 아래쪽에 있는 b값은 내가 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b는 누구다? 최대값이 6이다. 물론 이제 빵꾸값들을 쓰면 최대값은 아닌데 6보다 작은 값들은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럼 b의 범위가 6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좀 익히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이것도 뒤에 가서 막 더 막 함수들 배우면 이런 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의 범위, 치역의 범위를 구할 때는 그래프의 개형을 쓴다. 요거 제가 진짜 많이 시키는 건데 아유 뭐 그냥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부등식이 기본 성질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요거 이렇게 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거 꾸준히 연습하시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편해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마지막. 자,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요 문제, 비의 범위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집어넣고 이 집어넣는 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식이고요. 두 번째는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증가하게끔 A의 범위가 양수다. 여기까지 이제 조금 정리됐죠? 이거 많이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B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면 누구에 관해서? 그쵸. B에 관해서 정리해라. 그러니까 B에 관해서 정리한다는 건 뭐야? B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B는 이라고 써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A가 양수예요. A가 0보다 커요. 입니다. 그죠? 그런데 B는 A의 마이너스 2배에서 6이에요. 이렇게 준 거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1참수로 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무수인 1참수. 그럼 실제로 나는 이런 1참수로 봤을 때 0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크겠죠. 0 대입했을 때. 그 값보다 B값은 다 작은 값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B는 6보다는 무조건 작을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익숙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프 딱 보고 대입.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복잡해 이러지 마시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딱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입이라고. 그치? 자, 한 번 더. One more. 자, 요거 한번 봐보시죠. 자, 얘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자, 이것도 이제 이참수가 나왔으니까 좀 더 무섭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똑같아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아니다, 맞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보다 작을 때는 일단 좀 멀쩡한 애가 있어요. 2보다 작을 때는 여기 보이는 이참수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쟤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2,1에 꼭지점을 하고 위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참수, 그죠? 이게 이제 저 이참수 식인데 얘는 언제만 쓴다? 2보다 작은 쪽만 쓴다. x축 기준으로 2보다 작은 쪽은 여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를 쓸 거예요.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굴 씁니다? 이런 1참수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1대1 대응이 되냐라고 하면 일단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나야 돼요. 2a 더하기 b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2 집어넣은 1이 같아야 됩니다. 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증가해야 돼. 얘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a 값의 부호가 양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b의 값의 범위 중 가장 큰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b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b의 범위를 구해? 어떻게 한다고? 일단 b에 관해서 정리해라. b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1입니다. 이런 1차 함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b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때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a 값은 0보다 크다라고 줬으니 사실은 0 집어넣었을 때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게 0보다 큰 쪽을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엔 0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 b의 최대값이 누가 된다? 1이 된다. 즉 b의 범위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자, 좀 복잡해 보이는 거 이제 한 문제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거 이제 똑같은 것 같고요, 그죠?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fx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fx가 있는데, 자, fx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정수비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준 거죠. 요거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느낌이 위에 거는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고요. 아래 거는 그나마 좀 낫네요. 그죠? 얘를 가지고 먼저 출발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되고, 여기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곱해서 쫓아내면 플러스 4 플러스 3b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3b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2보다 작을 때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너거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서 fx가 1대1 대응하게 좀 만들어 봐라. 자, 뭐 이것도 한번 그래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딱 보면 자, x축에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쓴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얘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기보다는 그냥 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인데 어차피 어딘지 모르잖아. y좌표가. 그죠? 이렇게 쓰시고 확실하게 아는 건 이 아이의 x축이 누구다? 저 x 대칭축이 2라는 것만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쓴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만? 그쵸, 여기만 얘를 쓸 거야. 이렇게 이제 쓰시면 조금 그냥 개형이 나오죠. 다 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오른쪽은 얘를 쓸 거야. 이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보니까 1차 함수 형태기는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a가 2분의 1이면 1차 함수는 아니지만 거의 1차 함수 느낌이니까 요걸 가지고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첫 번째는 뭐 한다? 그치, 만난다. 만난다는 건 뭐예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더하기 3b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넣으니까 4a 빼기 2 빼기 b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a 빼기 b 빼기 1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수 뭐 이렇게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길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4a 마이너스 4b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빼기 플러스 4 플러스 4인데 넘어가면 이제 빼기 5는 0이다가 돼서 뭐 4로 좀 약분을 한다면 a 잠시만요. 이거 자꾸 이렇게 옆에서 소리가 나?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a 빼기 b 마이너스 4분의 5는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증가하면 증가한다, 감소하면 감소한다 인 건데, 여기 이제 보면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얘 기울기가 양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2a 빼기 1이 양수면 된다. 이게 이제 증가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누구의 최소값을, 그쵸,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b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식을 누구에 관해서? b에 관해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은 누구는? b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이게 a 빼기 4분의 5다.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그리고 그때 그 a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다? 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a에 관한 몇 차 함수로? 그쵸? 1차 함수라고 보시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2분의 1보다 큰 값을 사용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은 2분의 1 빼기 4분의 5가 되고, 그러면은 4분의 2 빼기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3.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가 되면서 이것보다 큰 정수의 최소값은, 정수 b의 최소값은 0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웬만한 1대1 대응 문제는 다 거의 풀어드린 것 같고요. 일부러 좀 예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해봤고요. 뭐 이해가 정리가 잘 됐다면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